皆さんこんばんは。산타입니다. 며칠이야? 12일인가요? 수요일 6시 5분경입니다. 캄캄하네, 캄캄해. 지난주에 등산을 좀 다녀왔는데, 그게 아직도 등산하고, 등산이라고 해야 그렇게 뭐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꽤나 힘들더라고. 아리배가 와가지고. 어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또 좀 뛰고 그랬는데도 이제 조금 약간의 그 몸에 뭐라 그래야 되나 운동 그 약간 피로감이 좀 쌓여있긴 한데 아주 푹 자가지고 상쾌한 마음으로 보통 내 지금 생각했는데 이 일반 운동하고 각 운동마다 쓰려고 하는 근육이 틀려서 그런가 봐. 운동을 바꾸게 되면 근육이 뭐 틀려서 그런지 엄청나게 뭐 평소때 운동을 하는 그렇게 뭐 체력이 썩 좋지도 않고 썩 나쁘지도 않은 어떤 뭐 그냥 중간 정도 약간 그런 입장인데도 만만치 않더라고. 그 북악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몇 번 올라갔지만 우리 저 막내딸하고도 초등학교 때 비 맞으면서도 가고 그랬는데 올라갈 때마다 살없더라고. 워낙 이 청와대 뒤편이다 보니까 그죠? 삼청동 쪽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쪽 우측 끝에 있는 어딥니까? 대학로 인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도 있었고 뺑 돌아서 그 다음에 인왕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암동 쪽에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더라고. 그냥 이제 내려오기만 했는데 봄에 올라갔을 때는 거기가 지금도 복원은 안 됐던데 복원은 되지 않았던데 꽤 흉하더라고.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 작년인가 폭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어요. 또 올 봄에는 봄까지도 거기 그쪽으로 해서 그 탄정산까지 올라가는 코스가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그냥 등산로의 정상이라고 하는 곳까지 한 100여 미터 구간을 막아놨었잖아요, 봄에는. 근데 이번 주에 갔다 온 최신 버전으로는 전부 소통을 해놨더라고.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진 데는 쌓지는 못하고, 왜 못 쌓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측을 이렇게 펜스를 쳐놓고 흉물을 감추긴 했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거는 알겠더라고. 하나당 거의 몇 톤 정도 될 것 같은 큰 돌덩어리들이 그걸 무너져 버렸으니 쌓다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이 와서 쌓는 게 아니라 기중기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을 것 같더라고. 그 인근에 계시는 그 공사 담당하시는 분. 게다가 다다음 주면은 빠르게 청와대가 복원이 돼서 말이죠. 곧 우리나라 국부인 대통령이 입주를 다시 용산의 시대가 2년 3개월 정도 만에 끝나고 다다음 주면은 청와대로 재입성하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세조대 만든 그 절터 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어요. 글로 가면은 산정산까지 꽤 쉽게 올라갈 수 있는데, 가봐야겠다. 곳곳이 다 탐방로가 다 막혀버렸더라고. 지난 수년 동안 거기를 거의 뭐 해체 수준으로 보안시설 중앙을 막 뚫고 올라가고,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다 막아버렸더라고. 다 막아버렸어. 그래서 그 삼청동 그 앞쪽에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테니스장 쪽으로 올라가는 방법뿐이 없더라고. 기존에 예전부터 올라갔던 그 구 등산로라고 해야 되나? 수년 전에는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올라갔던 데도 그 이제 일부 구간만 등산로를 열어놨었던 그 구간만 다시 탈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새롭게 청와대 시대가 물러나는가 싶어서 그 뒤에 있는 보안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다 막아버렸더라고. 나 그냥 해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그러길 잘했어. 거기 들어갔으면 조사받을 뻔했어. 조사받았잖아. 어제 알았어. 어제 기준으로 2주, 3주 후에 그 뭐 많은 팀들이 다 넘어가고 이제 대통령이 빠르면 내년 봄 정도인가 거의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나라가 정상화되는 거지. 아, 한 290억 정도 들여서 다시 복원한다 그러는데 용산에 한 390억 들였었고 다시 이전하는데 290억.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보안 시설이 보안. 보안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다 뭘 심어놨는지 어떻게 알아. 아, 참.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여기 이제 아침에 집사람 깨워서 겨우 뭐 이제 9시 정도 돼가지고 10시, 9시 에서 갑시다 라고 얘기는 해놨지만 그래도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9시, 10시 되더라고. 타서 가는데 토요일날 꼬물꼬물했잖아 날씨가. 기분도 꿀꿀하지. 등산 가는 날인데 그 전날은 아주 금요일날은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날이었는데 토요일날은 막 별로더라고. 그래서 탔어.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또 비가 흙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사원 쪽 넘어서 베트남 대사관 쪽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삼청동 제1공영 주차장 있잖아. 우측에 새롭게 꾸민 아주 근사한 공영 주차장인데 결론적으로 거기 한 4시간 정도 했는데 19,000원, 4시간 반 정도 한 19,000원 정도 나왔어요. 괜찮은 가격이지. 괜찮은 가격이지. 물론 주말에 그 올라오는 그 북촌 인근에 그쪽에다가 세워도 되긴 돼요. 아는 사람들은 거기다 딱 세운다고. 왜냐면 거기가 주중에는 개인이 주차를 하지만 빠져서 거기가 주차 공간이 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 거기다 되는데 이제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새로 지은 공영주차장이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지난번에 갔을 때 올 봄에 갔을 때도 거기다 이제 완공이 돼갖고 거기 갑시다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 뒤편이 뭐 군사법원인 것 같은데 맞나요? 아주 신축 건물로 해서 군사법원이 뒤에 이렇게 있더라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군사법원이면 좋은 데가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쭉 올라가든지 최근에 올라갔던 한 6개월 전에 올라갔던 곳
그 동일한 장소하고 계속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어, 청와대의 탐방로가 끊겼다는 걸 모르고 이제 그걸 찾으면서 올라가는데 안 보이더라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이쯤에 나와야 되는데 뭐 차들이 막혀 있지를 않나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쯤인데 왜 안 나오지? 그래서 꽃사슴을 볼 정도로 굉장히 좀 신기한 경험을 했던 느낌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결국은 우측에 있는 그 테니스장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매고개 쪽은 아니고 쭉 이제 올라가는 코스인데 그렇게 막 그 올라가는 코스가 재밌지는 않았어 솔직히. 재밌지는 않고 전부 다 그 데크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밋밋하니 저 등산화에 흙 하나 안 묻히고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거의 그 팔분응선 위만 좀 흙이 좀 묻을 수 있을 정도. 꾸불꾸불 올라가서 우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쪽이 청와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해서 다시 이쪽으로 정상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오히려 이런 꾸물꾸물한 날씨가 등산하기엔 더 좋더라고. 올라가서 하는데도 등에 땀이나 막 이런 온몸에 뭐 젖을 정도는 아니었으나 땀이 조금 불쾌할 정도로 냄새 날 정도로. 근데 만약에 그 전날 온도가 막 14도, 5도 이상 올라갔을 때 그 생각하면은 시원하더라고.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쾌적한 등산이었던 것 같아.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구분홍산쯤에 그 1.2.1 사태 예전에 68년도인가요? 임신조 일당 38명인가 와서 한 명 살아 돌아가고 나머지 임신조 외에 전부 사망하잖아요. 사살. 근데 그 나무 하나가 있는데 밑에 그 표지 비슷한 게 있더라고. 근데 그 봄에는 내가 그걸 못 봤던 거지.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 저기랑 왔을 때도 딸하고 왔을 때도 그걸 못 보고 가지. 그때는 또 비가 오면서 막 올라갔었기 때문에 십수년 전에 봤는데 탄환이 한 10발 이상의 소나무에 이제 탄환이 박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아픈 상처로서 생각을 해보죠.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산을 지나서 부악산 위로 올라가서 거의 그 창의문 쪽에서 이상해가지고 경찰관이 검문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근데 아쉽겠지만 그 창의문 뒤쪽에서 북악산까지 올라가서 북악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 창의문 쪽에서 그 경복고등학교 쪽으로 해서 내려가고 정문을 뚫으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그 탄환은 북악산 꼭대기에 올라왔는데 저 밑에 상임문에서 검문을 당한 거지. 검문을 당해서 68년도면은 북한 사람 영양 상태가 남한 사람보다 더 좋았으니까 뭐 훈련도 뭐 대단히 잘 된 그 건장한 사람들이 거기 걸리니까 그냥 뭐 기존에 뛰었던 그 펜스대로 북악산 꼭대까지 올라간 거야. 올라와서 이제 교전이 벌어진 거지. 30몇 명이 산게 내서 이제 누구 뭐가지 따겠다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대단한 우리나라처럼 종심이 특수부대원이 육로로 와서 저게 바로 앞에 있는 대통령의
관저 앞까지 왔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잘못될 뻔했다는 얘기잖아요. 소나무가 그 탄 안에 시멘트가 발라져 있어, 구멍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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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신기하더라고. 그 왜 근데 그걸 시멘트로 발라놨는지 몰라. 좋은 거 많은데. 희한하더라고요. 설마 그 당시에 시멘트가 지금까지 굳어갖고 그렇게 돼 있는 건가? 열매빨이 그냥 나무에 베어져 있지 않고, 재선충에도 살아남았던 것 같더라고, 소나무 재선충에도. 올라오다 보면 재선충 때문에 많은 소나무가 벌목되어 있는데, 위태롭더라고. 근데 아는 사람들 거기 와서 좀 읽고, 우리 방공교육 받은 사람들은 다 와갖고 이제 한마디씩 하고 가는 거지. 생각을 해보죠. 68년도면 한 47년 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나? 나도 태어나기 전이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짓기 이전, 우리의 젊은 삼촌 아버님들이 먼 타국에서, 미군과 함께 피를 흘리면서 말이죠. 조국을, 생각하면 그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전쟁에 참여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때였어요. 그 덕분에 국가의 그 근간인 시드머니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 국방 장비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 장비 교체에 대한 재원이 됐어요. 그리고 동맹에 대한 시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지만 동아시아에서 뭐 어느 정도는 입김을 내올 수 있는 외교적인 보폭도 넓힐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에 관련된 내용의 하나의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점이었잖아요. 68년도. 이제 올라갔는데 바람은 뭐 그다지 불지도 않고, 저 광화문 밑에는 이제 항상 그 지역 가면은 주말에 예정된 집회들이 있고, 스피커를 통해서 올라오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집회를 여는 거죠. 양대노총. 그날은 양대노총이 집회가 예정돼 있어서 그런지 웅 소리가 역시나 들리고, 또 삼청동 쪽에도 올라오면 좋은 게 뭐냐면,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한 5분 응선 정도 올라오면은 광화문하고 조선일보 쪽하고 이렇게 경복궁, 광화문, 조선일보까지 일직선상이 되는 지점이 딱 나와요. 그 일직선상에 내가 서 있는 거지. 그거 재밌더라고.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고,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줬거나 하고, 펜스에 가려진 게 성이 무너진 공간인 걸 또 확인하고, 또 이제 돌아갈 때 다시 그 삼청동 길 쪽으로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 근데 가게 되면은 이제 바로 차를 공영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리턴하는 데는 상당히 편한데, 그 데크를 해가지고 가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근데 거기도 약간 저 분기되는 데에서 이제 저쪽 우측으로 해가지고 대학로 쪽으로 가는 길로 가서
말매바위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다시 밑으로 틀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균관대 쪽에서 감사원 쪽으로 틀면 되니까. 그죠? 아니면, 그래서 결국 이제 부암동 쪽으로 해서 넘어왔어요. 부암동 쪽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그 선택이 나쁘지 않았던 게, 거기 맛집들이 많더라고. 그 뒤쪽 라인이 뭐 다 맛있는 데인데, 그 윤동주 문화관에서 세검정 가기 바로 중간 단계 쪽에 우측에 이제 창의문이 있잖아요. 창의문에도 밑에 한 50m 정도 내려가면은 거기서 부악산 가는 도로가 있고, 부악산 도로 전에 맛집들이 이제 질비하게 있어요. 거리도 이쁘고. 거기서 그 코다리를 웨이팅을 한 15분, 20분 정도 하다가 들어가서 1인당 15,000원씩 해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와, 기다린 보람이 있더라고. 뭐, 코다리는 딱 한 마리씩 나와서 2마리 줬는데, 그 양념과 그 때깔, 그리고 그 코다리 특유의 그 쫀득쫀득한 이 버무러지는데 거의 환상이더라고.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찬 있잖아요, 반찬. 맛집은 반찬이 뭔가 킥이야. 딴 데서 범접할 수 없는. 재료가 중국산일진 모르지만 일부 그 완성품 자체는 어디서 구매해온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한 게, 그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때깔. 그 중요한 건 김치를 안 내놔. 김치 없어도 돼. 우리나라 김치는 겉절이나 정말 뭐 힘들여서 아주머니가 전날 겉절이 해가지고 아침 해서 새벽에 그거를 커팅을 해서 고춧가루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집 너무 고맙지. 그런 집들이 점점 귀해지고, 그죠? 그런 것도 너무 소중한 어떤 가게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김치 빼버리고, 반찬들 너무 맛있더라고, 반찬들이. 이런 파는 반찬이 아닌 것 같아. 막 잔뜩 해놔가지고. 그거 뭐, 손이 많이 가죠, 손이 많이 가고. 특히나 나는 그, 인상 깊었던 게, 코다리 어떻게 먹는 거 아세요? 코다리? 김이 중요해. 김에다가 맛있는 김이 있으면 그다음 그 위에 콩나물, 그다음에 코다리에 그 쫀득한 살을 올려서 입에 한번 넣어보셔. 그러면 거기에 일단 입에 침이 고이지. 매콤한 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김에서 올라오는 그 풍미, 그리고 이제 씹으면서 수초 안에 일어나는 그 환상적인 소리, 바삭바삭 소리는 아스락아스락, 바삭 아스락아스락, 콩나물 얘기하는. 야, 나는 그 콩나물 저기 하면 이렇게 숨이 죽어갖고, 콩나물이 숙주나물처럼 말이죠. 콩나물인지 숙주나물인지 못할 뭐 이렇게 풀이 확 죽어갖고 숨이 죽어서 그냥 그것도 나물이잖아. 콩나물이지만 뭔가 이렇게 아삭함이 없잖아. 대부분 판매하는 거 보면은 그냥 숙주나물이나 콩나물도 좀, 응? 근데 그 집은 콩나물도 무한리필이야. 달라는 대로 좀.
뒤에 있는 외국인, 옆에 있는 외국인들은 그냥,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막 행복해가지고, 막, 걔네는 에티켓도 없어. 오히려 외국 애들이 에티켓이 없어. 우리나라 걔네 눈치 보느라고, 우리가 조용히 먹지, 걔네는 막 신나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한국에 와서 모든 게 다 낯설 수도 있는데, 그 코다리 집에 갔는데, 대한민국의 대표 명물인 김도 있고, 아삭한 콩나물도 있고, 그다음 생선인 코다리도 있고, 매콤함도 있고, 반찬도 다 건강지고 하니까, 당연히 좋지. 그리고 그 엄청난 내 이제 정식을 먹으면 점심 정식. 싸게. 그게 10불이야. 엄밀히 얘기하면, 10불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정찬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딱 보아니까 근데 뭐 학원 같기도, 학원 선생 같기도 하고, 대학교 강사나 교수들 같기도 한데, 엄청 막 행복해 하더라고.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뭐, 되지도 않는데, 이들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생뚱맞지. 돈을 마치 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 참 멋없는 게 사람 한 사람 없이 더치페이 하더라고. 갈 때 그리고 몇 명은 이렇게 좀 먼저 가기도 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다르다고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글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게 먹어서 진짜, 와. 꼭 비싼 음식이 맛있다는 건 아니야. 80% 이상의 코다리 정식을 먹더라고. 80% 이상. 다! 네. 점심 프로모션이었거든, 또. 우리는 둘이 이제 막걸리 한잔하고 35,000원에 먹었는데, 막걸리 빼면 3만원. 그게 정식으로 2인 기준이면 한 5만원 정도 돼야 돼요. 55,000원? 5만원. 내려와서, 배를 두드리면서 2층이었거든. 나와서 이제 윤동주문학관 창의문 앞쪽에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경복고등학교 바로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이제 북동 방향의 청와대 앞쪽으로 가는 거지. 삼청동 공영주차장 쪽 방향으로 가는 거지. 근데 거길 가려면 싹 다 지나야 돼, 이렇게. 근데 그러면 갔는데 그 청와대 앞쪽에 지금 아시겠지만 은행나무가 노랗게 이렇게 바뀔 때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동북 방향에서 북북서 방향의 은행나무들을 사진을 엄청 찍더라고. 근데 뭐 그 정도까지 되려나 싶었는데 아름답기는 한데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거기가 K-pop 데모넌터스에 나온 공간 중에 하나였대. 캐먼 몬스터가 있는 공간 중에 하나였었더라고요. 거기가 청와대 바로 앞에 온 거는 코로나 거의 끝날 무렵에 우리 저기 모임이 있어서, 클럽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마스크를 다 쓰고, 그때 뭐 사람이 적지는 않았는데,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 정도였는데, 와, 그날은 뭐 사람 많더라고. 마스크 다 벗어 던지고.
그렇게 올라와서, 집사람이 또 옷이 없다 그래갖고, 상의 니트도 잘 고르니까 뭐, 좋은 거 많더만. 참,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도 가족끼리 많은 돈을 들일 필요는 없고, 갈 데가 없다고들 하는데, 예전에 갔던 데를 약간 변형해서 가는 여행 코스도 있고, 또, 반려자가 있다면은, 반려자와 함께 행복한, 어떤 여행을 하는 게, 자기 인생에서, 그날 그렇게 기분 좋게 되면, 맨날 얼굴 보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직장 동료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컨셉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 맨날 뭐 365일 가는 사람들인데 업무만 보는 것보다는 등산 같은 데 그렇게 같이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긴장감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또 가족들 얘기 날씨 얘기 하면서 그 긴장감이 또 인간적인 모습과 묘하게 이렇게 애멀징화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인간의 감성이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또 비춰지잖아. 또 긴장감이. 그래서 또 쭉 1년 가는 거야. 직장 동료들이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라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거지. 또 반려자와 가족들과 함께 가는 것도 자기 인생에 좋은 킥이 될 수 있다. 즐거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불을 하고 나와서 안국역 쪽으로 해가지고 쭉 롯데호텔 쪽으로 해가지고 남단 1호 터널로 해갖고 쭉 집으로 갔어요. 한남대교로 3시간 걸리더라고. 피곤했지만, 그리고 뭐 알도 배기고 해서, 네, 평소 때 좀 이제 그 생각, 운동할 때 근육과 또 조깅할 때 근육은 틀리다. 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고, 끙끙거리더라고, 집사람이. 아프다고. 어제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여행도 직장의 모임을 어떻게 보면은 맨날 보고 꼴보기 싫은 누구누구하고 무슨 팀장하고 누구하고 가는 게 또 하나의 연결되는 지옥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그 직장 동료들이 함께 이렇게 오는 데는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맨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는 그런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면 그런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가족들도 맨날 방구석에 앉아있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서로 미뤄지고 장난도 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은 인생의 뒷얘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너무 길어졌는데 어우씨 여기 어디야? 인사했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힘내자고. 인사입니다.